모든 병이 있잖아요. 퇴화가 되는 건 한 방향으로 퇴화가 돼요. 그래서 사실 어깨도 한 방향으로 퇴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되게 복잡하게 돼요. 우리 몸은 여기저기 다 변화하는 걸로 되고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똑같은 변화를 가게 돼요. 우리가 MRI에서 사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아픈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MRI 정확도는 50%, 유병률 다 합해서. 병은 있는 거예요. 퇴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픈 거는 진짜 증상 중에 하나예요. 뻣뻣한 게 병인 거고 아픈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MRI에 이상이 있어서 당신은 이 병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 그러면 다 병이 돼. 나이 들어서 MRI 이상이 없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찾아내면 돼요. 거꾸로 당신은 아픈데 MRI상에 이게 이상이 없어요.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50%. 그거는 뭐냐면은 세세한 디테일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50%에서 무증상 힘줄에 이제 손상이 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이유는 몸이 퇴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퇴화되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견갑골이 잠깐만 나와볼래요? 두 가지 방향으로 변하는데 하나는 anterior tilt, 그 다음에 internal rotation.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앞으로 되고 internal 돼요. 이 방향으로 계속 망가져요. 그러면 임핀지는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앉아있고 요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pectoralis min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여기서 코라코이드에서 이 체스트 월을 다 잡고 있어요. 근육이. 근데 얘네들은 계속 구축돼 이렇게. 그리고 코라코 휴메럴 리가먼트라는 게 있거든. 요게 점점 짧고 두꺼워져. 이렇게 돼요. 거기에 비해서 요거를 잡고 뒤로 당겨주는 게 있어. 세라투스 엔테리어. 얘는 점점 약해져.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그 트라피지우스가 어퍼, 미드, 로어인데 로어가 점점 약해져.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야, 우리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힘줄이 다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병이라면 병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결국은 퇴화가 되는 게 병인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근데 그걸 모르면 병도 되게 많아지고 되게 복잡해지고 엉뚱한 치료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프라스피너스가 끊어졌어요. 거기 맨날 이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똑같은 치료만 반복돼. 그럼 진단도 뻔해. 극상근 파열이에요. 극상근 파열은 사실은 견갑골 자체를 보면 진짜 중요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만 나오는 거고 공부를 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깨에는 4개의 관절이 있어요. 이건 보세요. 당연히 알지 이거는? 어깨 관절은 그레누 휴메랄 메인으로 앞쪽에 AC 조인트, SC 조인트. 그 다음에 이거를 관절이냐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관절이에요. 견갑골과 체스트 월 간의 관절.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1, 2, 3은 그 결과야. 네 번째가 다 원인인 거야. 왜? 누우면서 굽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근육은 긴장하려고 그러고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어. 바깥에 있는 근육은 약해져요. 나이가 들어서 긴장되는 쪽이 있고 약해질수록 더 쪼그라들고 더 좁아지는 사람이 있고 약해지면 확 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두 가지가 하나는 쪼그라들고 무서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두 개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근육도 마찬가지로 쪼그라지는 쪽, 늘어지는 쪽 두 개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쪼그라지는 쪽이 뭐냐, 늘어지는 쪽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딱 두 개만 얘기하면 되지. 아까 뭐라 그랬지? 쪼그라지는 거? 벡터라이스 마이너야. 그치. 늘어지는 건 뭐라고? 세라투스 엔테리어.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돼요. 다치는 건 이거야. 극상, 극하, 소원근, 견갑하근. 주로는 수프라, 인프라, 그 다음에 서브스캡 여기에서 병변이 나오지. 테레스만 요 4개에서 나온다고. 근데 저거는 뭐라 그랬지? 원인이라고 안 했지. 결과라 그랬지. 저게 있느냐 없느냐는 의미가 없다 그랬지. 사실은. 나도 극상근 손상이라고 진단 내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진단은 아니야. 얘는 그냥 결과의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병변은 그냥 얘기하면 펙트라리스 마이너의 긴장이고요. 세라투스 엔테리스가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견갑골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의사들도 저 새끼 무슨 돌팔이야 그럴 거고 환자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겠지. 금방 내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해돼요? 옳지. 이게 핵심입니다. 원래 항상 원칙이 있어요. 70대 30. 뭐가 70으로 움직이느냐, 뭐가 30으로 움직이느냐. 스캐플라 무브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로테이터 컵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항상 비율별로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 조화가 깨질 때 그게 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긴장되는 거, 약화되는 거, 이거가 중요하다. 엔테리어 틸트, 인터널 로테이션이 된다. 노화는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거는 다 같은 방향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MRI의 변화하고 병하고는 콜리에이션 하는 게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비정상적인 MRI가 반드시 병이 아니고 거꾸로 MRI 정상이라고 병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 검사 이건 찾아보면 돼요. 이건 비디오를 찾아보든 뭐라든 그냥 이것만 너무 심플하게 하면 돼. 앞으로 인트라 로테이션하고 엔테리어 틸트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부딪힐 거야. 이렇게 올릴 거도 부딪힐 거야. 근데 어디가 부딪혀? 이렇게 올려도 부딪힐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부딪힐 거야. 이 모양만 보면 돼. 그럼 당연히 부딪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아플 거야. 이걸 그냥 보고 당연하지. 엔테리어 틸트 돼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부딪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검사가 왜 되겠다는 게 이해가 될 거야.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한 번씩 찾아보세요. 비디오에서. 퇴화가 한 군데만 일어나는 거 아니지. 전부 일어나지.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전만이 좀 심해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후만 로도시스가 없어질 거예요. 원래 로도시스가 좀 생겼다가 점점 없어졌다가 이게 굽어서 로도시스가 없어지고 하이포틱 체인지가 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럼바가 골반이 틸트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흉추, 견갑골, 어깨는 같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로도시스가 없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후만이 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전반적인 어깨의 변화는 골반이 망가지고 몸이 굽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돼요? ECM 스티프니스가 핵심인 거예요. ECM 스티프니스. ECM 스티프니스야. 왜? 힘줄이 인대 다 어디에 다 뼈에 붙어 있잖아요. 뼈에 붙어 있는 데가 ECM에서 가장 취약한 데예요. ECM 스티프니스라는 거는 에이지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에이지스가 들어가는 거라고 항상 그러잖아. 어느 한 부분이 퇴화되고 어느 한 부분의 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변화에 어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 체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역사고 문화고 노화예요. 그러나 한 부분을 봤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전체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뭐야? 엘라스틴이라고 해서 탄력적이고 좋은 게 엘라스틴이죠. 엘라스틴은 태어날 때 결정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 사춘기가 지나면 엘라스틴 줄어요. 그럼 탄력성은 점점 줄어요. 그 다음에 AGE가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뼈는 뻣뻣해지고 뼈에 충격이 흡수가 안 되고 뼈에 붙는 것도 그럼 같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퇴화가 무지하게 빨리 돼요. 그래서 뼈는 충격을 흡수하는 탄력적인 정말 위대한 구조인데 그 구조가 점점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병이 돼요. 뼈를 함부로 하면 안 돼. 뼈가 정말 우리 몸에는 보물이야. 근데 함부로 뼈를 하지. 그거는 반드시 문제돼요. 나이가 들면 뼈에서 뼈가 딱딱해지면 방법이 없어요. 골다공증도 두 개의 면이 있어요. 골다공증을 하게 되면 파골세포를 점점 없애가지고 골밀도가 올라가. 골밀도가 올라가면 뭐해? 뼈는 단단해지는데. 뼈의 탄력성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꼭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 근데 운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뼈의 밀도를 유지한 사람들은 뼈는 계속 어느 정도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는 좀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안 부러지고. 그 차이예요. ECM을 지키는 5개의 전략. 어깨가 아프지만 골반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코미디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게 답이야. 어깨가 아파도 골반이 좋아지게 해야 돼요. 내가 시골에 가서 의료봉사할 때 나는 주로 골반만 치료해. 어깨를 거의 바로 치료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어깨를 조금 손봐. 그것도 바늘 하나만. 다 골반에서 한다고.
골반 하지에서 골반의 운동 범위가 좋아지면 연달아서 같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흉추, 흉곽, 견갑골 다 이렇게. 1번은 골반 하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뻣뻣해지고 그 돼지고기 태운 것처럼 돼요. 빵 있잖아요. 빵 버터 바른 부위가 노랗게 익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면 뻣뻣해지고 유연함이 없어져서 망가지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ECM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골반인 겁니다. 오늘의 핵심 딱 얘기해봐요. 첫 번째, 어깨는 어떤 방향으로 튀어야 된다? 엔테리어, 인터널. 엔테리어 틸트, 인터널 로테이션.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어깨 MRI 보자. 극상근 아까 그랬지. 이렇게 어깨가 엔테리어 틸트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 됐어. 그러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극상근이에요. 그러니까 극상근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퇴화 이꼬르 극상근 손상. 물론 예외가 있지. 세라투스 엔테리어 이런 데가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잘 잡아줘. 그러면 괜찮겠지.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극상근에 힘줄이 있는데 여기 아크로미온 사이에서 이게 찡기는 걸 보면 돼요. 여기가 GT가 있고 여기서 찡기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견봉하에서 찡기는데 찡겨서 찢어지는 데를 찾아야지. 원래 요거는 요거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까만 힘줄이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어딘지는 알겠어? 이게 뭐야? 헤드잖아, 헤드. 이게 뭐야? 아크로미온이지. 그럼 그 안에서 힘줄이 찡기는 거지. 근데 원래 요거는 요 진한 게 여기서 요 근육이니까 T2에서 이게 PD에서 보면 점점 흐릿한 게 점점 진해져서 아주 까만 게 여기 붙어야 돼. 힘줄이 콜라겐이 모여 있을 테니까. 근데 까만 게 많이 뜯어지고 없어졌지. 파였지. 일부만 붙지. 그럼 힘줄이 많이 망가졌구나 이 뜻이죠. 뭐 이건 쉽잖아. 너무 쉽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망가졌느냐 이건 그 다음 일이야. 망가졌다가 중요한 거야. 뜯어졌다. 원래는 까만 게 여기서 진하게 붙어야 돼.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까만 게 오다가 여기 다 끊어졌지. 이거는 일부가 남은 거지만 껍데기만 남은 거야. 다시 사실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구나. 이게 많이 끊어졌구나. 이 정도야. 그리고 가서 이제 저 사진을 보세요. 아, 어떻게 하면 끊어진 거지? 이거 보면 금방 알아, 다. 극상근이 끊어진 거. 휴메러스 헤드하고 아크로미온 사이에 있는 것이 끊어진 거야. 되게 쉬운데 그냥 쉽게 하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MRI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 가지가 있어. T1, T2, 그 다음에 PD, 어깨에서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형태를 보는 거는 T1, T2하고 PD 그냥 뭉뚱그려서 형태를 보면서도 병을 보는 거, 염증이 있고 물 찬 거 보려면 PD, 그 다음에 물 찬 거하고 그 염증만 전문적으로 봐야 돼. 그럼 T2.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나 잘 모르겠어. 그럼 PD만 봐. 응? PD만 보라고. 본질은 되게 쉬워. 항상 본질은 너무 쉬운 거야. 그럼 이것도 본질은 쉽겠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늙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CHL이 두꺼워진다 그랬지. 그리고 팩토라이스 마이너 메이저. 뭐야? 걔가 어떻게? 두꺼워져. 긴장돼. 그러니까 이것도 두꺼워지겠지. 동결견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이 들면 이게 어느 정도 두꺼워져. 근데 동결견은 특히 이렇게 쪼그라든 거야. 그리고 어깨가 안 움직여. 그럼 훨씬 두꺼워졌겠지. 그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CHL 비율이에요. CHL이 3일 이상. 여기서 보면 CHL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CHL이 이거는 뭐야? 굉장히 두꺼워졌지. 요만해야 되는 게 이렇게 두꺼웠어. 근데 이걸 보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보지 마. 왜냐하면 동결견을 여러분은 MRI에서 알 필요가 없어. 동결견은 법칙이 있어. 어떤 법칙? 잠깐 서봐요. 동결견은 법칙이 있어요. 에비덕션이 제한되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견갑골을 고정했을 때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제한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그 다음 인터널 로테이션이 제한돼. 고정하지 않았을 때는 에비덕션이 제한되고, 인터널이 그 다음 제한되고, 익스터널이 그 다음 제한돼.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60, 30, 15 이렇게 배우면 돼요. 항상 60도 에비덕션,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널이 30, 15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비율대로 좁아져 있으면 동결견이야. 이 필이 있어요. 소프트 필하고 하드 필. 이건 알지? 엔드 필. 동결견은 뭐예요? 소프트 필이에요? 하드 필이에요? 하드. 처음부터 끝까지 하드예요.
동결계는 있잖아. 이학적 검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MRI에서 확인 안 해도 돼. 그러나 구태 확인한다면 제일 의미 있는 게 CHL 비율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 임페로 포스테리어 캡슐 티크니스. 거의 또 하나 한다면 조인트 간격이 좁아지는 거. 이 세 가지야. 혹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면 이거 넘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까 수프라는 알면 돼.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알면 돼. 힐상 리전, 이건 뭐야?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이렇게 올리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자, 엔티리어 틸트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 된 상태에서 올리다가 부딪혀. 세게 일하다 꽝. 그럼 뼈가 부어. 어디가? 이 위치에서 딱 부딪히니까 어디겠어요? 휴메러스 헤드에서 약간 GT 뒤쪽이겠지? 이거 힐상 리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뼈가 부어 있는 거야. 사과 모양. 이렇게 패여가지고 부어 있어. 부딪혔거든. 베껴가지고 찌그러들어. 여기 주위가 뼈가 부어. 그럼 끝. 레이브랄. 이것도 말이야, 여러분 몰라도 돼. 왜 그러냐면 원래는 조영제 넣어야지 잘 보여. 조영제 넣은 거야. 이거 왜 안 보이잖아. 이거 퇴행성 변화는 온 것 같아. 뭔가 좀 문제는 있어 보여. 하지만 모르겠어. 조영제를 넣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찢어졌구나. 근데 조영제 안 넣고 이학적 검사에서 웬만큼 나와. 레이브랄 패솔로지는 거의 엔드필 끝에 가가지고 안 돼. 아프고 안 돼. 왜? 맨 마지막에 찍히니까. 그럴 거 아니야. 레이블이면 뭐예요? 와순이란 게 뭐야? 와순이 연골이지. 연골인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연골이라니까 맨 마지막에 쿠션이야. 맨 마지막 끝에 쿠션이야. 이런 데에선 괜찮은데 이 마지막에서 걸리는 거야. 맨 마지막에 휴메러스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싸잖아. 이걸 싸면서 연골이 요 사이를 이렇게 덮고 있어. 이거 아니면 뼈끼리 부딪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와순이 여기 아니 이렇게 싸줘. 그게 와순이야. 그러니까 얘가 찢어지면 이런 데서는 안 다칠 거 아니야. 딱 올렸을 때 다쳤을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다칠 거 아니야. 풀 에비덕션 할 때 마지막에 아얏하고 아프겠구나. 아니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해가지고 이거 뭘 하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투수가 딱 이렇게 했을 때 아얏하고 아프겠구나. 그럼 끝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마지막에 운동의 범위가 가장 커졌을 때 그때 딱 하고 찍히면 와순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한골두가 있으면 와순이 파열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지. 슬랩은 이학적 검사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왜? 조영제를 안 넣으면 안 보여. 대충 아주 심하면 보이지만 보통은 조영제를 넣어야 돼. 이학적 검사에서 이제 진단을 하고 MRI에서 그래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파악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 항상 모든 게 그래요. MRI가 주가 아니야. 먼저 환자한테 진단을 내고 그 다음에 MRI를 확인하는 거야. 또 많은 게 이제 환자분이 되게 아플 때는 뭐가 물이 찼겠구나. 이걸 따져보면 되겠지.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이게 아크로미온이니까 그 아래 물 찬 거. 그럼 당연히 아프지. 물 찬다는 게 뭐야? 염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움직이면 아플 거 아니야. 이게 삼각근 하에 탈출이 물이 차 있느냐, 견봉하에 차 있느냐. 여기가 뭐야? 삼각근. 그 아래 물차, 이거 무지하게 아파요. 여기 견봉 아래 물차, 무지하게 아파요. 이 얘기야. 응? 삼각근, 견봉. 요거는 뭐야? 조인트 캡슐이지. 캡슐은 물 찬 거지. 물 차면 저렇게 된다. 그러면 MRI 봐도 이제는 너무 쉽지 않겠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알잖아. 그냥 PD에서 그냥 물 찬 게 보이네. T2에서도 물 찬 게 보이네. 물 찬 게 보여. 물이 뭐야? 하얗게 차네. 그럼 끝이야. 엄청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fatty change. 원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 성분이 바뀌어. 그래서 정상에서 지방이 막 늘어나. 그리고 콜라겐 퀄리티도 바뀌고 엘라스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콜라겐만 점점 많아지는 거지. 찌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콜라겐 양은 사실은 줄을 수도 있어요. 성분이 바뀌어. 그리고 지방이 특히 오래되면서 이제 나이 든 사람한테 많이 늘어나. 처음엔 점 정도만 나와. 극상근에서 보면.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 지방이 많아졌네. 지방이 너무 많아졌어. 지방이 다야. 이렇게. 이게 주방하고 근육하고 반반 찼어. 이 사이에 근육만 찼었어. 지방이 한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지방이 반이야. 지방이 거의 다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이 퇴화되는지를 아는 거야. 패티 체인지. 이건 어디겠어? 이 근육은
여기 이거를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 여기서 보면 견갑골이 어떤 모양이야? 스캐플라가 옆에서 보면 여기 위에 수프라가 얹어져 있고 뒤쪽에 सब스캡, 인프라, 앞쪽에 सब스캡이 얹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수프라, 인프라, सब스캡일 거 아니야. Y자로 보이지? 견갑골이 있으면 여기에 극상근이 얹혀져 있어요. 여기 극하근이 있어요. 이쪽에 सब스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때 이니시에이션 하는 거야. 요만큼. 이거밖에 못해, 얘네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 로테이터 커프 머슬이 하는 짓이 뭐야? 눌러! 휴메러스 헤드를 눌러. 왜? 안 부딪히게. 근데 이렇게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못 눌러. 그럼 어떻게 돼? 찢어지지. 다치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어깨가 다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봐야겠지. 첫 번째 뭐야? 엔테리어 틸트 되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되는 거야. 이게 견갑골 자체가 변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주위에 있는 근육 세라토스 엔테리어 무지하게 약해지고 쓸데없는 것들은 강해지고. 쓸데없는 거 뭐? 대표적인 게 팩터리스 마이너. 그 다음에 또 뭐야? 마지막에 뭐야? 퇴화가 되면서 허리가 굽으면서 더 휘어지지. 럼바 로도시스가 로스되는 거. 이 세 가지 기전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야. 그럼 석회성 건염. 이것도 너무 쉬울 거 아니야. 뭐야? 힘줄이 돌이 됐대. 힘줄이 돌이 됐대. 내 머리가 돌이 그러면 치매지? 그거야. 힘줄이 돌이 된 거예요. 왜? ECM 스티프니스의 최종 결과지. 안 좋은 결과 중에 하나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돌이 되면 까맣게 되겠지. T1에서도 까맣고 T2, PD에서도 까맣고.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회가 침착됐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까맣고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돼요. 그럼 돌이 있구나. MRI에서도 보지만 엑스레이를 보고 다시 확인해야 돼요. 보너스. 본멜로이드마. 이건 그냥 누구나 부딪히면 붓는 거. GT에서 붓는 거는 너무 사람들이 찾기 쉬운데 이런 데는 안 본다고. 이거는 뭐냐면 힘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원래 힘줄이 있어야지 이렇게. 극상근 힘줄이 있지. 힘줄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겠지. 몸매로 이대마 가실 데가 없이 구멍이 뻥뻥뻥뻥 나고, 그지? 계속 부딪히는 거야. 이건 디제너티브 조인트 굉장히 심해진 상태예요. 근데 AC 조인트가 중요해요. 항상 있잖아. 코라코이드, AC 조인트. 얘네들의 문제는 전부 다 스킵하거든.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얘네들이 일을 안 하면 망가져. 그래서 코라코이드하고 아크로미온 이 사이가 부딪혀가지고 관절염이 온 거지. 그리고 주위에 보멜로 이데마가 된 거지. 이거 되게 많아. 근데 대부분 놓치더라고. 왜 놓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저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세 개의 관절이 다 중요해요. 하나의 관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네 개의 관절이지.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됐어? 1번 그리노 휴메랄 제일 큰 것부터 이게. 두 번째 또 요것도 관절인데 요것도 어깨 관절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야? 스캐플라하고 체스트 월하고 사이의 관절. 이것도 관절로 치는 거야. 네 개야. 그 관절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내 생각에는 전부 다 환자를 진료하게 되고 자기 개업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10년 정도 안에 올 거야. 그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람은 매일매일 바뀌어야 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한테 치료받는 사람이 다쳐. 잊지 말아야 돼요.